안녕하세요, 최연입니다. 오늘은 추석 닫고 모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긴 편이라서 추석 닫고를 좀 오래 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서 좀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려보고자 추석 닫고 모음 영상을 좀 일찍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추석이 오기까지 촬영일 기준으로 한 달 조금 남았어요. 근데 저의 편집 시간이 좀 유독 오래 걸리는 편이니까 미리미리 찍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복 관련, 추석 관련 이런 느낌의 스티커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듯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골라왔는데 일단 누가 봐도 확연한 추석 스티커인 민들레 상점 스티커. 이거 추석 때 나온 거였거든요. 제가 민들레 상점을 최근에 좀 많이 써가지고 가져올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아니면 못 쓰는 거니까 가지고 왔고요. 얘는 같이 꺼내지 않았는데 딸려왔나봐요. 그리고 요거 아이오 스튜디오도 최근에 한번 쓰긴 했지만 한복 스티커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건 매트 재질이고 요거는 이렇게 반짝이는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이에요. 도안은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면 새해 설날 기념으로 나온 스티커긴 한데 그래서 약간 겨울 한복 그림이 덤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닫고 모음 영상은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채우기용으로 들고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라리 작가님, 정확히는 라리데이즈죠? 거기서 이제 추석 때 얘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덤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오려 쓰는 스티커라 제가 직접 오려야 돼요. 이거 말고도 한복 입은 스티커가 있기는 하거든요. 요 덤으로 나왔을 때 나왔던 스티커도 같이 샀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걔네는 추석 기념으로 닫고를 하기에는 약간 산뜻한 느낌이 나서 생각해보면 걔네도 설날을 노리고 나왔던 건가? 추석이 아니라?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색감이나 구성이 추석 닫고 할 때 느낌이 너무 괜찮잖아요.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추석 닫고인데 추석 관련된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걸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 친구로 데려왔고 요건 크리미 크럼즈입니다. 요거는 같이 쓰려고 가져온 모조지들 좀 썼던 것들 있고요. 메인은 요거를 쓸 겁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니까 무조건 요거를 쓸 건데 그 외에도 약간 추석, 설날, 새해 기념으로 나온 스티커들이 제가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보름달떡이 요거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추석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새해 스티커예요. 이건 24년, 이건 23년도일 겁니다. 흑토끼 청룡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좀 빠르게 써줘야 돼가지고 들고 온 거기는 한데 요 스티커들은 요 송편빚기 닫고 할 때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영상 분량 보고 얘네들로만 따로 하나 더 해서 5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완전 예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로 닫고를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먼저 처음은 그래도 걔 중에 가장 좀 나온 지 오래된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추석 닫고 모음인데 얘네들보다는 추석 느낌이 물씬 나는 애들로 시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요거 일본에서 뽑아온 가챠 인형이거든요. 얘를 여기 옆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게 낙엽 인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추석도 가을에 있으니까 옆에 두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이어리로 요거 호보니치 윅스 가지고 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 닫고에 이어서 해주기보다는 추석 닫고니까 추석 주간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딱 추석 당일이 10월 6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10월 6일 페이지에다가 닫고 해주겠습니다. 완전한 미래 닫고죠. 좀 들뜸이 있어서 집게로 찝어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 집게로 찝어주면은 귀여워서 괜찮기는 한데 그 펜코 집게처럼 길쭉하고 한 번에 크게 딱 잡아주는 집게들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안정감이나 고정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집게 중에서 투명 집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좀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이어리들이 집게를 안 집어주면 안 되더라고요. 마테로 같은 크리미 크럼즈 거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이때 나왔던 다른 마테들이 있는데 걔네는 못 찾았어요. 걔네들 조금 더 써주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얘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들고 온 게 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을 당시에도 여기 사이에 반을 갈라서 따로따로 써줬거든요. 그때 썼던 방식 그대로 갈라가지고 써줄 생각입니다.
마테 하나로 2개 느낌 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 편인 거거든요. 여기 밑에 레이스 때문에. 근데 레이스가 연해가지고 진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방 가른 라인이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나름 위화감 없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호우니치는 꼭 마테를 붙이고 난 후에는 종이가 엄청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명절 때 같이 나온 모조지들도 좀 써볼 생각인데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패스하고 요건 청룡 스티커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얘를 뒷배경으로 깔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테두리 다듬어주고 왔고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이 추석 다꾸 모음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 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엔 이제 뒤에 차근히 원래 업로드 됐어야 되는 애들이 올라가면서 약간 시간상의 혼동이 생길까봐 요즘 있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미래 다꾸잖아요? 그것도 거의 한 달 정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영상에서는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냥 얘기 자체는 다꾸 관련 얘기만 좀 하고 영상 분량을 얘는 좀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연유는 연유대로 좀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긴 영상을 선호하시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뚜뚜상점 작가님 마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다꾸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일기가 문제잖아요. 이 추석 다꾸에 추석이 아닌 날에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근데 이거는 일찍이 찍어서 올리기로 마음먹은 거다 보니 추석 당일날에 이야기를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찢어먹었어요. 그래도 추석 당일날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취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 그래서 그냥 미래 예측 일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제가 추석날에는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 추석에도 진짜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는 또 똑같은 일을 할 거고 변함이 없이 계속 그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측 일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 이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미래 예측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럼 요 다꾸가 제가 지금 추석날에 대구에 언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차라리 대구 내려가는 날부터 다꾸를 할 걸 그럼 이 페이지를 10월 6일 월요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 내려가는 날에 맞춰서 할 걸 그랬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추석 다꾸고 추석을 기념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원래 윅스를 쓰면서 윅스랑 상관없이 날짜를 아무 때나 맞춰서 다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가운데 딱 두고 다꾸를 못하겠어요.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돼. 눈이 좀 침침해서 그런가? 약간 제 눈에 잘 안 보이면은 꼭 다이어리를 비틀고 해야 됩니다. 물론 막 편하게 다꾸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이어리를 마구잡이로 막 돌리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눈이 침침해서입니다. 지금 계속 붙여주고 있는 거는 플러피치 키스컷이에요. 뭔가 이 친구가 이렇게 반대로 봤으면 오른쪽을 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예비로 이렇게 가져온 것들 중에서 얘가 그나마 좀 색감이 제일 화려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송편 스티커도 색감이 화려하다 보니까 아니면 요거? 요 뒤에 모조지들이 요 스티커 나왔을 때 나왔던 모조지를 쓴 거라 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유태인 게 살짝 아쉽죠? 그냥 그래도 요거를 쓸게요. 이게 조금 더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든 게 추석 기차표 예매했던 그 날의 이야기도 지금 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있습니다. 너무 초록색만 붙이는 것 같으니까 같은 플러피치 작가님 거에 하늘색도 있거든요. 하늘색도 좀 골고루 써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꾸를 그 예비용으로 가져온 애들도 해서 5개를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래서 걔네 다꾸 할 때는 기차표 예매한 날에 그 썰도 좀 풀면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꾸하면서 계획을 잡는 거죠. 이게 요즘에 좀 캐릭터 다꾸를 스티커 처분이라기보단 소진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소진 목적으로 좀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게나 캐릭터 다꾸 실력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지도?
지금 닦고 생각보다는 마음에 들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하고 있는 닦고는 제가 추석에 내려간 날에 미래 예측 일기를 써볼 생각이거든요. 제목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럽 작가님 걸로 제목이랑 날짜 붙여줬어요. 진짜 5일을 붙였을 거면은 여기 앞에 닦고를 할 걸 그랬나 싶었지만 아니요. 저는 이날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추석은 당일날 아침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전날에 이제 좀 장을 보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음식들은 미리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내려가서 빠르게 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장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날 대구 내려가자마자 이제 마트 가서 장에 짐 들고 다니는 짐꾼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전을 굽고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굽기도 좀 붙여줄까요? 여기에 전굽기라고 같은 작가님 스티커로 또 추가적으로 글씨 써주고 미래 예측 일기도 써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예측 일기 썼고 이 위에 붙인 키스컷은 요 컬러풀한 버블은 어스크 모브피 작가님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키스컷들은 코코네네 작가님 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예측 일기를 쓰기는 또 처음인데 이 미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추석 당일날에 올릴 거라서 제가 5일, 6일, 7일 날 일기를 쓸 예정이에요. 왜냐면 그때 동안 대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10월 8일 그날이 아마 수요일일 텐데 그때 한번 더보기란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래 예측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게 빼고 다음 닦고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거 미뉴이 마카롱 다이어리에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요거를 빼줄 건데 방금 이 옆에 닦고를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목이 설 연휴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에 닦고를 해주고 닦고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추석에 와서 닦고를 해주는 거니까 좀 머쓱하긴 하네요. 참고로 이제 저 다이어리는 그냥 닦고용으로 계속 써주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지금으로서는요. 왜냐면 마테 보관법에 대해서 새롭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테 스크랩북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더라고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닦고를 해주는 거죠. 60은 항상 이렇게 뒤에 붙여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늘 테두리를 두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 다니스토어 작가님 거 가지고 왔어요. 아, 스티커는 요거 써줄 겁니다.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갈색은 따로 없고 좀 빨간색, 노란색 위주기는 한데 또 약간 좀 가을 느낌을 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냥 요 갈색 대보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요 노란색은 무조건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노란색 써주려고 가지고 온 거라 노란색 먼저 붙여주고 빨강색도 있어요. 빨강색 가지고 와서 갈색 대신 빨강색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마테도 다 붙이고 왔습니다. 얘네는 뒹굴뒹굴 작가님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테 밑에 빨간 라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 떼줬습니다. 이 체크보 마테 끝부분이 그라데이션이라서 얘만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엇갈려놔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울리는 느낌이 나게끔 좀 성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이제 이날은 추석 당일이 됐거든요. 이게 이 모조지가 다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완전 아예 뒤에 안 붙이고 붙이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살짝 위로 해서 붙여줬고요. 요거 붙인 테두리 간격 사이랑 간격이 딱 맞아요. 이럴 때 약간 쾌감? 이런 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요날에 아침에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제사를 지냈을 거고 그리고 원래 제사 지낸 날 국룰은 비빔밥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나물이랑 그런 것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빔밥을 먹고 저는 아마 널브러져 다시 잤을 겁니다. 저는 아침잠 정말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밥 안 먹어 하고서 그냥 자버릴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걱정하신다 하면서 밥 안 먹으면. 그리고 또 그런 거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제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할머니 제사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밥을 억지로라도 조금씩 먹고서 자는 편입니다. 그렇게 제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희 엄마는 삼촌이랑 수다를 떨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수다를 떠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은 저희 이모가 올 거니까 따지면 이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이모가 오면은 저녁을 먹게 될 겁니다. 저녁은 어쩔 때는 좀 시켜 먹을 때도 있고 삼촌이 사줘가지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먹는단 말이죠. 어쨌든 저녁을 먹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수다 파티가 열릴 겁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빠질 수 없죠. 근데 벌써 이거 스티커 다 써줬거든요. 근데 빈 공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살짝 막막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써줬습니다. 다른 대체 무조지도 무지개라 지금 무지개 찬지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는 더 못 써주겠고 이거 같은 민들레 상점 작가님 마트인데 얘로 약간 줄을 끊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이 마테를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미래 일기를, 정확히는 미래 예측 일기를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빨리 찢어져 버렸는데?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저는 얘는 여기로 가고 약간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어차피 추석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느라 바쁠 텐데 추석 다꾸를 그러면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원래 알바했던 곳이 있는데 사장님이 그때 혹시 잠깐 나와서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도우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막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아닐 예정이기도 하고 추석 다꾸를 따로 해줄 틈이 없을 것 같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꾸하고 일기 쓰기로 결정하길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코코네네 작가님 폭죽 키스컷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발악을 보고 계십니다. 뭔가 좀 글씨 쓰기 애매해 보이는 구간 다 붙여주려고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긴 한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기울여서 붙였네요. 이게 원운이 없는 속지의 단점입니다. 단점. 아까 썼던 이 러발섭의 작가님 걸로 제목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제목이랑 날짜랑 키스컷으로 조금 더 꾸며줬어요. 조금 찾아보니까 단팥 작가님이랑 리노프렌드 작가님 가을 키스컷이 있더라고요. 낙엽잎.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 붙여주고 그리고 요거는 지음 작가님 별똥별 키스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스컷들도 좀 붙여주니까 꽤 많이 찬 것 같죠? 요거는 A2G 클럽 작가님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씨 써오도록 할게요. 요렇게 다 해줬습니다. 글씨 위에 붙인 건 지옥상점 작가님 가을 때 나온 키스컷으로 전부 붙여줬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다이어리에 꽂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요렇게 다이어리에 꽂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스티커 피스가 좀 요 다이어리는 같은 A6여도 가로가 짧으니까 충분하겠지 생각하고 들고 온 건데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채워서 겨우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납구 하러 가볼게요. 세 번째 납구는 이거 웨이트 패치 작가님 다이어리다가 해주겠습니다. 스티커는 라리데이즈 거 써줄 건데 그게 오려 쓰는 스티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가위질을 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한 가위질 중에서 진짜 제일 공들여서 잘한 것 같아요. 마테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손에 집히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그렁그렁단 작가님 거고 요거는 민들레 상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달 마테를 써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루시드 드림? 옛날에 페어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은품으로 준 마테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또 막상 붙이고 나니까 생각보다 조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마트에 붙이면서 까먹었던 요 단풍 인형 키링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민들레 상점 작가님 천사초록 모조지로 나온 거 있잖아요. 얘를 좀 써볼까 싶습니다. 붙이기는 왼쪽에 붙이고 싶은데 근데 간격은 오른쪽에 딱 맞아가지고 그래도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써주겠습니다. 얘 그래도 테두리 부분에 흰 여백이 있어가지고 살짝 이런 식으로 빈틈이 있어도 완전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텐션이 막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지금 일어나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은 공복 상태라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 한 2, 3일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가 뭐 늦게 잔 것도 있긴 한데 저답지 않게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피곤이 쌓였나 봐요. 제가 약간 고질병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어지럼증. 그 어지럼증이 다시 돋을 기세여서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얘 촬영은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쉴까 하다가 카메라를 킨 건데 그래서 다꾸가 좀 이상하게 나와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밑밥 가려고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일정을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은 일찍 자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야행성이니까 뭘 하려면 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밤에 해야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쩌겠어요. 안 자고 밤에 일을 한 거죠. 그러니 한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어나고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수불제라고 하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런 상황인지라 그 어지럼증이 완전히 재발하기 전에 몸 관리를 좀 다시 해주려고 먹다 말다 하던 영양제도 오늘 다시 챙겨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할 것도 웬만한 거는 다 해줬겠다. 일찍 끝내고 자려고요. 촬영 끝내고 밥 먹고 오늘은 12시쯤에 자려고 합니다. 원래는 12시 한참 넘어서 자거든요. 여러분도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휴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체력을 보충을 하고 또 언제 쉬고 그러겠어요. 그쵸? 명절 때 이제 다들 하시는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챙겨라 하는 잔소리 좀 해봤고요. 이날의 일기는 7일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7일이 추석이 끝난 다음 날이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 저희는 항상 산소로 갑니다. 가족 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이고 그럴 때 아니면은 좀 갈 수 없는 쉽게 가기 힘든 곳이어가지고 추석이랑 설 때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전 최근에 항상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산소에 못 간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바도 그만두고 했겠다. 오랜만에 산소까지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다녀오고 뭔가 빨간색으로 산소를 쓰면 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약간 산소 다녀오고 이제 집 갈 준비해서 저희가 한 7시 반쯤 기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집 오면은 한 11시쯤 되지 않을까요? 대구에서 수원이 워낙 멀어가지고 그쯤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는 딱히 특별한 거를 하는 없을걸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좀 멀어가지고 거기를 운전해서 다녀오는 데만 해도 왕복으로 거의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소 다녀오고 또 큰집 분들 좀 뵙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집에 가져갈 짐 싸고 하면은 끝이에요.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월 7일 닭고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크리미 크럼즈 닭고 할 때 썼던 스티커에서 이 데코를 조금 훔쳐오려고 합니다. 걔 중에 유태 친구 걸로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인물 있는 쪽은 글씨를 하나도 써주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닭고를 몇 개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닭고를 할지 좀 고민을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 거는 차라리 내년 새해 설날 닭고에 쓰면은 쓰지 지금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요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거 여러 개 갖고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얘도 가져왔어요.
그래도 썼던 거에서만 이렇게 갖고 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좀 글씨 쓰기 어려운 곳 위주로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글씨 쓰고 올게요. 이렇게 글씨도 조그만하게 써주고 왔습니다. 글 쓸 게 애초에 별로 없긴 했지만 글 쓸 공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네모칸 사이즈에 맞춰서 글씨를 최대한 조그만하게 써줬어요. 그럼 이렇게 세 번째 닫고 했고 네 번째 닫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닫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닫고를 할 생각이거든요. 기차표 예매했던? 그래서 요거 호보니치에다가 그 기차표 예매했던 날이 있는 페이지에 닫고를 해주려고요. 9월 17일 날에 그 KTX 기차표 예매를 했습니다. 저는 대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경부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17일이어서 요날 해줬는데 그게 17일 날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기차표 예매는 무조건 아침 7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이 시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게 평일에 표 예매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 배려해서 되게 이른 시간에 기차표 예매를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인정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 힘들지만 일어나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써줄 스티커는 요거 강강술래 스티커를 써주도록 할게요. 많은 스티커 중에서 요걸 고른 거는 단순히 요 모조지를 털어주려고 고른 겁니다. 요 다른 모조지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테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감에 맞는 마테를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예 연한 컬러의 마테들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핑루 작가님 별마테랑 요거 포크포크 스튜디오 작가님 마테를 번갈아 가면서 써주려고 합니다. 이 마테도 옛날 건데 스티커도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저 핑루 작가님 것처럼 연한 컬러의 별마테로만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이걸 발견을 하고 계획을 조금 틀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한복이랑 약간 색감이 비슷해서 저는 왠지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테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살짝씩 들려서 지금 집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집게까지 가지러 갈 컨디션이 되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들리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가면서 닫고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기운이 안 좋은 걸 알아가지고 닫고에 쓸 템들을 다 한 번에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근데 집게는 평소에 잘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챙겼어가지고 이번에도 쓸 필요 없겠지 생각하고서 습관처럼 안 들고 왔어요. 이래서 습관이 무섭다고 다음부터는 호보니치 할 땐 집게를 꼭 필수로 챙겨야 되는데 아예 집게를 호보니치에 좀 꽂아 놓을까봐요. 이번에 닫고 다 끝나고 정리할 때. 하여튼 이제 기차표 예매를 얘기해보자면 이게 꽤나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영상 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시에 맞춰서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사실 일어나기는 좀 더 일찍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 출근할 때 제가 좀 깨워달라고 얘기를 해놔가지고 혹시라도 알람 소리 못 들을까봐 그래서 한번 깨우고 가달라 해가지고 엄마가 깨우고 간 거죠. 그러고 이제 얕은 잠을 자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6시 50분에 이제 알람 소리에 정확하게 기상을 해가지고 세팅을 딱딱 했단 말이죠. 이제 미리 사이트 접속하고 그 네이버 시계 켜놓고 그런 거 해놓으려면은 미리 해야 됩니다. 저는 10분 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게 간혹 너무 늦게 이제 준비를 한 분들 중에서 그 사이트까지 접속하는데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너무 늦게 예매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제가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6시 50분 늘 항상 10분 일찍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다 해놨고 그 시계도 켜놨고 그래서 7시 딱 되자마자 한 59초부터 연타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엄청 연타를 해서 원래라면은 대기 번호가 떠야 돼요. 지금 현재 제 앞에 몇 명이 있고
기다려라 하는 그 번호창이 떠야 되는데 그냥 그 예매하기 누르는 창에서 뭐 넘어가지도 않고 뭐 로딩 중 이런 게 뜨지도 않고 그냥 먹통인 거예요, 완전히. 아, 그래서 이거 설마 내가 너무 연타를 해가지고 지금 렉이 걸린 건가? 그거 아니면은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추석 기차표 예매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기열로 안 넘어가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연타를 이제 너무 하다 보면은 간혹 오류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연타를 한 잘못인 것 같다. 조졌다.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대기가 안 뜨는 걸 보면은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새로 고침을 하는 게 최대한 덜 기다리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니까 사이트가 터진 거죠. 아예 예매하기도 못 누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기차표 예매는 진짜 대실패다. 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행이겠다.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에라도 가서 다른 날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기차표 그거라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현재 남은 상황조차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잔여석 현황조차 그냥 사이트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확인을 해보려면은 SNS에 그 추석 기차표 예매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기차표 이제 저처럼 일찍 일어나서 예매하시는 분들이 현황을 알려주시거든요. 자기는 예매했다, 못했다 막 이런 것도. 그래서 나처럼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저는 이번에 스레드를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여러 SNS 중에서. 근데 들어가니까 웬걸? 사람들도 막 지금 다 난리인 거예요. 그 예매 들어간 사람 있냐? 지금 성공한 사람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싸함과 동시에 약간의 희망도 차오르는 거 아세요? 나 예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을지도?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알아보니까 아예 그냥 사이트 자체가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 대기 번호를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이번에 UI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추석 예매 창 UI가. 저는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길래 뭔가 더 좋아졌겠지? 사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당연히 뭐가 더 좋아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웬걸? 업데이트가 아니라 다운데이트를 한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꾸면서 대기열에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사이트 자체가 터지고 지금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은 답답해 미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7시 20분쯤 됐을 때 어떤 분이 이제 한 분 자기 지금 대기열로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금 이 상태로는 답 없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자 해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옆에 사진 자료를 한 번씩 계속 띄워드리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 사진 자료는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썰을 풀려고 기다리면서 했던 이런 모든 과정을 캡처를 했는데 그거는 캡처를 안 한 것 같거든요. 휴대폰으로 예매를 했거든요. 그 예매 창을 들어가면은 줄글로 엄청난 안내문 뭐 이런 식으로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서 예매에 실패하신 분들, 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 긴 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예매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시 본 예매창에는 그 엄청난 안내 글이 없고 그냥 예매하기 버튼만 있었어요. 그냥 그 버튼만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이 이제 대기열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정상적인 화면일까? 라는 의문을 안 그래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터진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화면을 볼 때까지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자 해서 정상적인 화면을 볼 때까지 되게 차분히 했어요. 로딩 중 뜰 때 저 답답한 거 못 참아가지고 빨리 대라 하면서 화면 막 다다다다 터치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로딩 중 뜨면은 그 로딩이 다 될 때까지 굉장히 얌전히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분하게라는 이 포인트가. 예매하기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저에게 67만 명이라는
대기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이거라도 본 게 어디냐라는 마인드로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마저도 못 본 분들이 있었거든요. 와중에 요거 다 써줬어요. 다 쓴 김에 요것도 다 털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거 민들레 상점 모조지도 다 썼습니다. 그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이 한 40만 명쯤 됐을 때 갑자기 한번 화면을 정상적으로 로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내 문자가 뜨는 거예요. 튕긴 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확인을 누르자 해서 확인을 딱 눌렀는데 다행히 대기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또 무슨 오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 심장을 너무 쫄리게 만들어. 여차저차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레드를 계속 확인해보니까 와 100만 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120만 명, 40만 명 이야 다양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한 10만 명? 잠깐 안내방송에 올려서 이렇게까지 붙이고 왔고요. 하여간 제가 20만 명쯤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거죠. 그거 저보다 좀 더 앞번호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예매 화면 창에 가가지고 이제 예매를 하겠거니 해가지고 딱 봤는데 오류가 뜬 거죠. 어떤 분은 아예 화면이 흰 화면으로 떠가지고 뭐지? 예매창 DIY? 이런 드립도 있었고 어떤 분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기는 떴는데 문제는 그 출발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차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출발일이 안 뜬 거죠, 화면에. 고를 수 있게끔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이런 식으로 네모칸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네모칸 자체가 안 뜬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3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뒷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류가 난 상태로 열차 조회도 못하고 3분이 지나서 튕겼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100만 명을 보고 있다. 이거 맞냐? 그런 글을 보니까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이제 다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화면이 안 뜨면 어떡하지?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화면은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날짜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르고 열차 조회를 딱 눌렀는데 거기서 이제 로딩이 걸린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밖에 없는데 이 로딩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줄 알고 이걸 기다려야 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 없다. 이거 기다리는 창 일단 닫기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보자 해서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진 거죠. 진작에 닫기를 눌렀으면 좀 더 여유로웠을 텐데 혹시 몰라서 기다렸다가 한 30초? 남기고 열차 조회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순대로 딱 조회가 나오는 거라 제가 예매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은 밑에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더보기를 누르니까 역시나 로딩이 뜨고 근데 그 로딩은 그나마 짧았어요. 근데 그나마 짧은 게 저에게 남은 시간이 10초 남겨지고 로딩이 뚫린 거라 그냥 일단 좀 내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아무거나 예매하기를 눌러서 예매를 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9시 때 거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10시 55분? 거를 예매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예매를 한 게 어떠냐라는 마인드로 그럼 내려갔으니 올라오는 기차표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다시 저는 20만 명을 앞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기다렸어요. 이렇게 날짜까지 해줬고 이제는 편하게 수다를 떨고 글씨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20만 명은 60만 명, 거의 70만 명 가깝게 기다려봤다고 여유롭게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이젠 제가 그걸 당한 거예요. 출발일을 고를 수 없는 그 화면 페이지가 이거는 답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 싶어가지고 예매 내역 보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이제 그 내역 보는 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예매하기 창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세로 그침 효과가 나면서 출발일을 고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시간만 낭비했고 다시 뜨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얘는 그냥 꼼짝없이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기다리려면 세로 고침을 지금 하자 해가지고 그냥 세로 고침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처음 페이지로 초기화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예매 페이지가 세로 고침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일이 떴어요. 1분 30초 남기고 그게 딱 떠가지고 뭐야 세로 고침하니까 떴어 해가지고 황급히 이제
올라가야 되는 날짜인 10월 7일 눌러서 조회를 했죠. 그래서 예매로 이제 넘어가서 이전에는 올라가는 상행은 시간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예매하기를 눌렀는데 그 예매가 되었습니다라는 창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예매하기를 막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또 진짜 화가 나는 것 중 하나가 그 열차 번호 앞에 제가 타는 그 열차가 무슨 열차인지에 대한 로고가 나와 있거든요. 새마을이면 ITX 새마을 로고가 그림이 있고 무궁화 그림 있고 KTX 그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 로고가 앞에 있는데 마음만 로고가 안 떴어요. ITX 마음만 로고 사진이 안 떠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마음 기차가 맞는지 불안에 뒤지겠는데 예매하기로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이건 지금 이 기차편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던 차선책이던 새마을 거를 예매하기를 눌렀죠. 근데 걔도 먹통인 거예요. 와 그냥 이 상태로 끝나나? 하면서 계속 예매하기를 걔네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누르니까 예매가 됐습니다라는 창을 1초 보고 로그아웃 됐어요. 그래서 그 코레일 앱에 들어가서 예매 내역을 조회 가능하거든요. 조회를 해보니까 두 개가 다 예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였던 마음 거를 남겨놓고 새마을은 예매 취소를 하고 열차 내역 남은 잔여석을 조회를 했죠. 이제 그때쯤 되니까 사이트 터진 게 좀 복구되고 그렇게 된 건지 그 전까지는 그 잔여석 조회를 했을 때 다 원활이었거든요. 원래 제가 그렇게 상행까지 다 예매를 했을 때가 거의 8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KTX는 다 매진이 떠야 돼요. 근데 그때야 KTX가 2-3개 정도 매진이 뜨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는 마음을 예매를 할 거니까 새롭게 다시 예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다시 또 기다렸죠. 10,000명을. 그렇게 기다려서 또 로그인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드디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려가는 하행 기차를 정확하게 예매를 해서 8시 30분 저는 6시 5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8시 30분이 되어서야 모든 예매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올클했다. 이걸 진짜 올클했다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클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역대급으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쳤던 예매였습니다. 이게 이번 추석 예매로 좀 개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사실 추석 얼마 후에 다시 또 새해 설날이잖아요. 설날 때도 예매를 해야 되는데 좀 두렵습니다. 설날 때도 이 꼴 날까봐. 그런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하소연하고 싶어서 하소연했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 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 쓰고 위에 키스컷도 붙이고 왔습니다. 여기랑 여기 붙인 거는 제리 작가님 건데 얘네는 선물 받은 거라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거까지 해서 추석 닫고 4일치 해줬고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걸로 이제 닫고를 했던 건데 이게 아마 2년 전, 3년 전 스티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스티커를 지금 이렇게 써준 것도 마음에 들고 근데 또 그렇게 옛날 스티커인데도 지금 써도 좀 위화감이 크게 없지 않나요? 스티커 피스 사이즈나 구도나 배치 이런 게 지금 써도 요즘 스티커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줬고 다음은 이제 정말 오랜만에 60 다이어리에다가 해준 민들레 상점 작가님 스티커인데 이거 사실 거꾸로 했어요. 닫구를. 이거 닫고 완성해서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거꾸로 안 한 척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했다. 이게 피스 사이즈는 괜찮은데 개수가 다이어리에 비해서 좀 작았어가지고 닫고 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테 중간에 포인트 주고 글씨도 여러 군데 써서 이렇게 골고루 잘 채워가지고 결국 완성해서 볼 때는 되게 가득 채운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리레이즈 작가님 걸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대부분 캐릭터로만 해가지고 유일한 인물 추석 닫고이긴 하네요. 가이즈를 해줘야 되는 스티커라 조금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됐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를 숙구하는 것처럼 꾸며준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소연과 함께 마무리한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로 한 닭구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 요거 제목 붙인 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잘 어울려지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닭구 4일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추석 당일날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쓸데없는 부분을 좀 날리면서 찍어가지고 분량이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하소연하면서 수다를 떨길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던 여러분 즐거운 추석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이번 연휴가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또 가을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목감기를 걸렸어요. 아마 이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제가 열심히 좀 미리 찍어놓은 그래봤자 아마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닭구 영상들로 찾아올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현재까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영상 찍고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